안녕하세요. 선아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입니다. 경제서적인데요. 이 책에는 연금저축 IRP, ISA, 절세 삼총사를 EPF로 자산 분배하라. 20대부터 50대까지 자영업자와 월급쟁이를 위한 절세와 노후 준비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월 33만원으로 은퇴자금 4억 5천만원 만들기, 굴릴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마법의 연금 굴리기, 금융맹이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고 합니다. 글을 모르는 것은 다소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금융을 모르는 것은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하네요.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은 사람은 1%의 금리 차이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100억의 1%면 1억 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미래 여러분의 자산은 오늘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라고 합니다. 자, 김성일 지음, 김지민 그림, AG21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금융맹이 문맹보다 더 무섭다. 글을 모르는 것은 사는데 다소 불편하지만 금융을 모르는 것은 생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금융맹이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고 합니다. 자,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말이다 라고 하네요.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너무 공감되는 말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금융맹이 문명보다 더 무섭다는 말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금융맹이라는 것은 경제를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모르면서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를 알고 글을 모르는 것은 뭐 불편할 뿐이지만 금융을 모르는 것은 생존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금융맹이 문명보다 더 무섭다고 하네요. 그렇게 중요한 금융들을 좀 따져보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어보고, 경제서적을 많이 읽음으로써 아니면 좀 많은 정보를 알므로써 더 많이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굴릴 수 있고, 그렇게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나와 같은 월급쟁이들 그리고 내 친구와 같은 자영업자들을 위해 썼다고 하네요. 다양한 절세 상품을 이용해 ETF로 자산 배분하여 투자한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 유일하거나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 다만 이런 방법도 있으니 같이 생각하고 공부하며 노후를 보내보자는 것이다. 부디 이 책의 독자들이 금융 이해력을 높이고 노후를 준비하는 데에 작은 보탬이 되기 바란다 라고 합니다. 자, 평생의 욜로를 위해 욜로하자 라는 제목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욜로란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뜻의 신조어이다. 그 뜻을 한 번 사는 인생이라고 오해하면 지금 뭔가 많은 걸 소비해도 된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이다. 최근에는 재산을 탕진하는 재미란 뜻의 탕진잼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는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욜로의 의미가 충동 구매나 과소비로 변질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는 욜로를 오해한 것이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니 현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현재를 위해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미래의 나에게도 한 번뿐인 인생이다. 미래의 나 역시 소비가 필요하다. 20년, 30년 뒤의 오늘도 미래의 나에게는 현재가 된다. 지금 현재를 위해서만 살면 안 되는 이유다. 현재의 생활의 일부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 할애해야 한다. 미래의 나 역시 중요하니까 말이다. 돈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다. 매달 받는 월급이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게 두면 안 된다. 라고 하네요. 미래의 나도 소비를 해야 하는데 그때 내가 지금처럼 돈을 벌 수 없을지 모르는 일이다. 특히 은퇴 이후 노인이 되었을 때는 더욱 그렇다. 근데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도 하죠. 그래서 더 노후 준비가 힘든 것 같습니다. 모두 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회원국 중 1위라고 합니다. 거의 49.6%면 50%가 빈곤하다고 하네요. OECD 평균이 11.4%에 비해서도 심각한 수준이죠.
60대 이전에는 안정적인 소득으로 중산층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60대 이후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노후 준비가 부족하여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나의 노후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마하트마 간디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라고 합니다. 미래의 내 자산은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고 사람의 뇌는 미래의 나를 생각할 때 반응하는 부위와 잘 모르는 사람을 생각할 때 반응하는 부위가 같다고 하네요. 대부분의 사람이 미래의 나를 남대하듯 하는 이유이다. 연금이나 저축보다 현재의 소비에만 신경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의도적 눈감기의 저자 마그릿 해프너는 사람의 뇌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 그것이 받아들이기 불편한 진실이라면 고의로 눈을 감아버린다고 했다. 무게 1500g의 단백질 조직인 사람의 뇌는 게을러서 평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과 같은 정보가 들어오면 선뜻 수용한다. 편안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실이라도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면 인간의 뇌는 이를 외면한다 라고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연금이나 투자를 하지 않는 뇌의 의도적 눈감기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랍니다. 투자를 하지 않는 것도 의도적으로 눈감기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퇴직 후 편안한 생활을 즐기려면 적절한 노후 자금은 필수이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준비하려면 당장 생활비나 자녀 교육비 같은 지출을 줄여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따라서 뇌는 노후 대비를 위한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라고 하면서 고의로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노후 준비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이유, 지금은 젊었을 때에 당장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젊었을 때부터 연금에 가입하라는 걸까? 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걸까?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 직장인에게는 와닿지 않는다. 노후나 연금, 절세, 투자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20, 30대라면 부러움의 박수를 쳐드리고 싶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이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100번 공감하고요. 자, 왜 그런지 살펴보자 라고 하네요. 다음의 그래프는 연금저축에 연 400만원씩을 납입하여 운영했을 때의 결과를 보여준다 라고 합니다. 30년, 10년, 20년 이렇게 쭉쭉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어떤 시간의 힘을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그 수치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세의 직장인이 이 방법으로 정년까지 30년간 운영했다면 60세의 그의 연금저축 잔고는 약 4억 5천만 원이 된다고 하네요. 만약 40세에 이런 사실을 알고 시작했고 20년간 운영했다면 60세에 1억 8천만 원의 잔고가 생긴다. 50세에 시작해서 10년간 운영했다면 5,700만 원의 은퇴자금이 생긴다. 누적 납입금은 각각 1억 2천만 원, 8천만 원, 4천만 원이다. 하지만 은퇴자금은 4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5,700만 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죠. 4억 5천만 원, 1억 8천만 원, 5,700만 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금이 마련된다면 38년간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4억 5천만 원의 자금이 마련되면 38년간 매달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령기간에도 수익이 나올 테니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연금 준비는 매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을 천천히 지어 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건물을 크고 높게 지을수록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커지겠죠. 하지만 크게 짓지 않으면 월세는 그만큼 줄어들고 월세가 나오긴 하지만 그 건물이 원룸이나 1층짜리라면 어떨까? 그 정도 월세 수준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월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건물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자, 건물을 높게 짓는 첫 번째 방법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저도 100번, 1000번 공감하는데요. 시간의 힘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경제서적을 많이 읽어보니까 시간의 힘은 정말 어떤 힘보다도 정말 가히 놀라울 따름이더라고요. 시간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 같은 경우에는 500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SK 같은 경우에.
20년 전이는가 이렇게 비교를 한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주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당장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계좌를 이용해 은퇴자금을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물론 60대, 70대는 조금 지났겠지만 30대, 40대들이 보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이는 납입금의 차이도 있지만 소득 공제와 복리 효과의 결과이다. 복리 효과가 결국 시간의 힘이죠. 수익률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 모아둔 돈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은 수익률이 차이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1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1%의 수익률 차이는 1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1000만 원을 투자했더라도 1%의 수익 차이가 10만 원이다. 쇼핑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 소비하는 돈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자는 1%의 차이를 매우 민감하게 생각한다 라고 합니다. 10억의 1%는 1000만 원이고 100억의 1%는 1억 원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나서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지금부터 수익률에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투자 성과가 장기간 누적되면 작은 차이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자나 배당을 원금에 포함해 재투자하는 복리 효과까지 생각하면 그 차이는 의외로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연금저축과 뭐 이렇게 비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좀 패스를 할게요. 자, 60세의 은퇴자금이 1억 6천만 원인 사람과 4억 5천만 원인 사람은 노후 생활은 다를 수밖에 없다. 20년간 연금을 수령했다고 했을 때 2%의 수익을 올려 1억 6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한 사람은 매달 67만 원을 받고 반면 8%의 수익률을 유지해 4억 5천만 원의 자금을 마련한 사람은 매달 188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높은 수익률을 이면에는 그만한 위험이 있다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위험은 낮추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산 배분 투자 방법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으며 그 방법의 이 책을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버는 것과 쓰는 것, 굴리는 것 이렇게 버는 것 돈, 쓰는 것 돈, 굴리는 것 모두 돈이죠. 재테크라는 말은 보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자 재무와 영어 테크놀로지를 합성해서 재무 테크놀로지를 줄여 만든 말로 이 하이 테크놀로지라는 합성 줄임말이 하이테크를 본뜻 만들었다고 한다. 재테크는 본래 기업 경영에서 사용하던 용어이지만 경제와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산을 안전하게 불려나가려는 일반 가게에서도 쓰이게 된 말이다. 일반인에게 재테크란 모아놓은 돈을 어떻게 잘 굴려서 높은 수익을 얻느냐의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이냐를 다른 말로 자산 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 자산 운용이다라고 합니다. 자산 운용이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펀드 매니저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더욱이 절세 계좌나 연금 계좌 이용할 때 운용 수익을 더 높일 수 있고 어떻게 내 돈을 굴릴 것이냐가 문제다. 돈 굴리기 기술은 이 책이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천천히 읽어보면 되고 돈을 굴리기 전에 해야 하는 게 돈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굴려볼 것이니 뭐 돈이 있어야 굴려볼 거 아닙니까? 그죠? 돈을 모은다는 것은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다는 것이다. 월급이 100만 원인데 70만 원을 쓰고 30만 원을 남겼다고 치자. 매달 모인 30만 원이 1년이면 360만 원이 된다. 360만 원이 종잣돈이 되는 것이다. 돈 나무가 자라 씨앗돈이 된다는 말이다. 씨암탉이 달걀을 낳고 그 달걀이 부화해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다시 커서 닭이 되는 선순환이 발생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종잣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있는데요. 어떻게 모으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이나 20, 30대 아니면 40, 50대 꼭 한번 그 책 리뷰를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2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 리뷰 1부를 마치겠습니다.